일제강점기 조선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만해 스님의 생애가 대학생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됩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의 UCC를 비롯해 독후감 창작곡까지 총 3개 분야로 시행됩니다. 총지종 종조인 원정대성사 부친 송기현 선생이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독립군 대외 활동 등 외교 교섭을 하는 신분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수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향한 자비 나눔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명법사가 수해 의연금 1,000만 원을 BTN에 기탁해 또 하나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복원 중창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견사가 관음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점알식을 봉행했습니다. 대견사는 사부대중과 함께 매일 법화경 독송과 참선을 통해 신심을 닦을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참선 수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오영석 교수는 간화선이 생과사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소상공인 업체와 아동센터를 소독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취재해요. 지역사회 방역에 나서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스님으로서 조선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운 만해 스님의 생애가 대학생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됩니다. 만해 한용운 연구소와 대불련 총동문회가 개최하는 만해 스님 콘텐츠 공모전 소식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으로서 독립운동 선봉장에선 독립운동가이자 조선불교 유실론 등 저술활동을 통해 불교개혁을 주창한 만해 스님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다시 조명됩니다. 만해 한용운 연구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이 만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만해 한용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 대학생과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의 UCC를 비롯해 책, 만해 한용운, 고난의 칼날의 설화, 독후감, 성악과 기악 등 창작곡까지 총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참가자들은 개인 또는 3인인의 팀을 이뤄 오는 10월 31일까지 만해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대의 선구자였던 만해 스님의 사상을 오늘날 다시 짚어보고 스님이자 독립운동가, 문학가로서의 만해 스님을 청년 세대에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서 저희 만해 한용운 연구소와 대불련 총동이 함께 연합해서 만해 한용운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이번 만해 한용운 콘텐츠 공모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작품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발표하며 연말 시상식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전체 대상인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부문별 우수상은 상금 각 7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장려상은 총 20개 작품을 선정하며 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불련 총동문회는 이번 공모전이 청년들의 민족사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만해의 정신인 자유, 평등, 평화로 점철된 불교 사상이 곧 청년들의 민족사상으로 발현되고 군의 지휘관으로 나아갈 생도로서 국가관을 구축시키는 원력으로 출발하는 이 불사가 여법하게 회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불교 청년운동을 펼쳐 일제강점기 외색불교에 저항하고 조선불교 개혁을 도모한 만해 스님. 이번 공모전은 끝내 조국 독립을 마주하지 못한 채 입적한 만해 스님의 염원을 지금의 청년들이 현대인에게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총지종 종조인 원정대성사에 부친 손기현 선생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밀정 보고서에 따르면 손기현 지사는 환인현 한교공회 외교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독립군의 외교 활동 등 외교 교섭을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교 총지종을 창종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부친인 손기현 선생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진행 중인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편찬 작업 과정에서 손기현 지사가 2016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단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도 몰랐고요. 저희들도 종단에 들어와서 종조님께서 창종 이후에 표신 가르침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또 저희도 실천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창종 이전에 특히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듣고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중국에 계셨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1920년 간도 파견원이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낸 독립운동가 사찰 보고서 일명 밀정 보고서에 따르면 손기현 지사는 환인현 한인공회 외교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인현은 당시의 봉천, 지금의 중국 선양입니다. 한인공회는 서로 군정서 하부 조직으로 만주 지역 한인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손기현 지사는 외교원으로 무기 구매 등 독립군을 대표해 외교적 교섭을 하는 신분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20년 5월경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과 관련 인물로 9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그해 8월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1920년도 정부문서에 그 환인현에 있는 한교 공회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서 그 공회 조직도가 나오는데 그 공회의 외교원으로 이제 손기현 선생님의 이름이 확인이 되세요.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 단체의 대외 활동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한교 공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부친인 손기현 지사의 독립운동과 옥고를 곁에서 지켜본 원정 대성사가 해방 후 총지종을 창종하면서 애국불교와 생활불교를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근간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나마 손기현 지사의 독립운동 행적이 밝혀지면서 총지종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족사를 통해 창종의 정신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불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어떻게 해서 종조님이 그렇게 그런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셨는지 이런 거 어떻게 마음에 자리 잡으시는지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조님 과거 이렇게 독립 운동가 집안에서 이렇게 사셨고 나라를 위한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창종학원 이후 바로 나라 불공이라든지 이런 거 진호국가 불공 이런 걸 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세상에 알려진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족사가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총지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미래 비전 마련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간 장마로 인한 피해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향한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평택 명법사가 수제 의연금 1,000만 원을 BTN 불교TV에 기탁해 또 하나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 N차 감염 확산과 기록적인 폭우 등 경자년 여름은 일상생활의 마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수해복구 현장은 연일 급증하는 확진자로 자원봉사마저 중단된 곳이 속출하고 이재민들의 생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역시 산사태와 진입로 붕괴 등 다수의 피해를 입으며 설상가상으로 제8호 태풍 바비가 예고된 상황. 모두의 관심과 희망의 손길이 절실한 가운데 평택 명법사가 어제 사찰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BTN 불교TV에 기탁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일체 중생의 평안과 고통 분배 등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구호 성금은 주지 화정 스님을 비롯해 난국 속에 빛나는 신도들의 발언으로 가능했고 또 다른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가치를 더했습니다. 저 사회의 그 모든 재난을 위해서 늘 이제 성금을 신도들마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걷어주는 그 돈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제가 보시했지만 이렇게 수제 의연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수행 포교의 대표 주자인 명법사는 끊임없는 보살행을 이어가며 공동체 의식과 자타불이 사상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구호 성금과 포항 지진, 호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한치도 알 수 없는 재난에 맞서 뜻깊은 위로와 긍정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두지 화정 스님은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3단계 거리두기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생활 수칙과 심리적 방역의 일환인 개정의 사막의 화두를 전했습니다. 마스크가 힘들다든지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행복의 기름길이다. 이것은 우리의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느낀다면은 아마도 머지않는 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BTN 불교TV는 명법사의 자비나눔과 함께 수해 지역 사찰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캠페인은 BTN 모금 계좌를 통해 동참할 수 있고 모연된 성금은 사찰 피해 복구를 위해 회양될 예정입니다. 명법사 스님과 사부대중들의 뜻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귀감을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불국종토화 이루기를 바라며 이 동참 운동에 사부대중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과 포교는 물론 자비나눔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명법사는 어려울수록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와 연대의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자선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구례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수해 복구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장 일면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후원회장과 임원진은 지난 23일 구례군청을 방문해 800만 원 상당의 이불 200채를 비롯해 주방 가재도구, 물티슈, 마스크 등을 구례군에 기탁했습니다. 일면스님은 원래 나눔 밥차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구호 물품만 전달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구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도 이날 구례군에 목욕용품과 생활용품, 의류,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늘 닿는 절 대견사가 복원 중창된 지 6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중창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대표 기도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견사가 관음 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삼국유사의 이른 스님이 22년 동안 주석하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폐사된 비슬산 대견사. 23일 대견사는 경내 관음전에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와 중창 후 첫 천도제를 봉행하고 불자들의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의 중창에 전국 폐사지 가운데 제1호 사찰로 불자들의 기도 도량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점안법회는 최근 다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된 가운데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방역과 최소 인원의 신도들만 동참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특히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보면은 지금 저 관음전 조성을 하고 있는 저 자리가 장육불, 그러니까 일장육측의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셨던 자리고, 예전에 그 이런 스님께서 참선 수행하시던 그 지금 장육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관음전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견사는 지난 2002년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시굴 조사 과정에서 추정 건물지 6동과 암수막새 파편들이 확인됐고, 출토된 암막새에서 대견사의 명문이 나와 그동안 전설로만 전해오던 대견사의 정확한 명칭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동국예지성남이나 예지도수에 보면은 정성춘왕 산신님이, 비슬산 산신님이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큰 홍수가 난다든지 큰 역병이 있을 때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들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스님께서 비슬산에 계시면서 삼국유사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이 기도 도량으로서 하늘 닿는 절 대견사. 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불사곤선으로 6년 만에 관세음보살을 점안하며 마침내 성보로 거듭났습니다. 해주 성문 스님은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조성에 힘을 보탠 불자들의 값진 원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장육 관세음보살님의 온몸에서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는 그런 말씀 대단히 역사적이고 소중한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있는 고향입니다.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심으로 협력하고 연대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을 합니다. 대견사는 관음전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매일 법화경 독송과 참선을 통해 불신과 신심을 닦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매에 출품됐던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불상 2점을 최근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물 제284호 금동열애 입상과 제285호 금동보살 입상을 구입해 과학적 조사와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상설 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송미술재단은 최근 다양한 전시 문화사업 병행과 전상호 전 이사장의 타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불가피하게 유물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지난 6월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구매 의사를 타진해 박물관이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재개관 시점에 맞춰 두 불상을 국민의 문화재로서 상설 전시실에 전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변화된 일상을 맞이한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참선 수행을 통해 현 사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통 끝 행복 시작을 모토로 2013년부터 진행된 참선재단의 곧땡 캠프, 단기 출가 참선, 침선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참선재단이 지난 22일 제주 원명선원에서 선원장 대여스님과 참선재단 김병주 중앙위원장, 중앙승가대학교 유승무 교수 등 사부대중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와 참선을 통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곧땡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곧땡은 또 고통을 종친다, 고통을 끝낸다. 그래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런 구호 속에서 이 곧땡 캠프를 시작했는데 뭔가 돌파구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된 게 이 프로입니다. 발제자들은 전염병 사태로 인한 인류 자아 성찰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이후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원광대 오용석 교수는 현재 전염병 상황을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의미 구조를 가나선을 통해 인식하고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가나선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19를 대하는 삶의 태도, 더 나아가 삶의 방식이 인간의 내적 욕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가나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선은 인간의 생사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교 관점에서의 역할과 가나선,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수행이라는 활동이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공동체적 행위로 확장되고 정의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생수불이의 필요성도 이제 주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찰에서는 이 불자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 정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신명 활동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참선재단의 곧땡 포럼, 종교와 사회, 개인 각자의 역할과 노력들이 모여져
현재의 어려운 전염병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모든 대중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희망나라의 장애인 복지관이 코로나19 방역 장비가 없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소독을 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취재해요 5번째, 김승준 일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귀가를 한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방역복을 착용한 봉사자들이 하얀 분무가 혹여 있을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길 바라며 방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앉는 의자와 책상부터 교실을 연결해주는 복도와 교실 안 책장 및 구석구석까지 봉사자들이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려줍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또 우리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11개 센터가 있는데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방역을 실시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그런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치솟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청정사찰 실천 지침으로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온 조계종 역시 지난주 긴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복지관들 역시 관내 방역뿐 아니라 지역사회 방역에까지 힘을 실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위치한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도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가게와 아동센터 등 방역 일손을 보태며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복지관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지금이 가장 먼저 다가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공감해 주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 공동체로서 소상공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방역 활동을 위해 장비를 갖추고 복지관 직원의 안내와 설명을 듣고 방역 활동에 투입됐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난 좀 더 젊었을 때 뭔가 같이 동참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손발이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방역 활동뿐 아니라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콕 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자별 맞춤 교육 자료는 기존 비대면 영상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제공한 겁니다. 발달장애인분들 맞춤형 교육자료를 지금 현재 제작해서 배포해드린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 맞춤형 교육자료를 이렇게 배포해서 온라인 교육이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분기점에 서 있는 지금,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예방 지침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김승준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중앙종회 보궐선거 후보 성우 스님과 탄원 스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제373차 회의에서 제17대 중앙종회 금산사 직선직에 입후보한 성우 스님과 직능대표 문화 분야에 입후보한 탄원 스님 자격을 심사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사 직선직에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은 다음 달 10일 보궐선거일과 상관없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직능대표 문화 분야에 입후보한 탄원 스님 선출 여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봉경, 이화자, 황영숙 불자님께서 각각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평자, 권경희, 손순일, 오정숙, 조미자 불자님께서 각각 20만 원을, 양경자 불자님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주, 김옥경 불자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곽정심, 김미숙, 김진아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